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12일 을사 첫번째 기사 1581년 명 만력 9년 정사가 있었다. 이증을 전라도 감사로 권증을 형조 참의로 백유양을 홍문관 교리로 이준을 헌납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15일 무신 첫번째 기사 중전 단신을 문안할 때 승지들이 의정부에 의막에 들어와 앉았다가 정승이 들어와 내장에 당도했을 때에야 비로소 일어나 나갔다. 정승이 그 이유를 물으려고 정원 예리를 불렀으나 거절하고 보내지 않았다. 정승이 낭청을 시켜 그 사유를 입게 하니 상위 승지들이 잘못하였다고 하고 추구를 명하였다. 헌부가 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장 80, 탈, 고신 3등에 조율하였는데 상이 다만 속하도록 명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15일 무신 두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옛날에는 승상이 정부에 앉아서 임금 곁에 있는 대중 대부를 부를 수 있었는데 삼공이 대궐에 나가 정원의 서리를 불렀는데도 거절하고 보내지 않았으니 그 사체를 모름이 심합니다. 그리고 상께서 하문하셨을 때에도 또 구차스런 말로 꾸며대어 계달하였으니 그 잘못이 더욱 더 심합니다. 도승지는 파직하고 기타 승지는 채차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도승지 윤탁연만 채직하고 기타 승지는 추구하게 하였다. 3일 동안 잇따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17일 경술 첫번째 기사 평안도 의사 이산보의 서계에 철산군수 유영립 서천군수 기영 은산 현감 성인은 선정을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표리 한 벌씩을 하사하라고 명하고 강서 현령 김경심은 백성들의 원성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파직을 명하였다. 황해감사 이혜수가 병으로 사직하니 채직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17일 경술 두번째 기사 황해감사 이혜수가 병으로 사직하니 채직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17일 경술 세번째 기사 전라감사가 서장을 올렸다. 부안 향교의 문선왕의 위판과 그 이하 5 위의 위판을 조각조각 부숴 흩어버린 사건으로 훈도와 교생들을 수금하였으니 경관을 내보내 추구하소서.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17일 경술 네번째 기사 이조판서 박대립이 신병으로 세 차례 정사하니 채직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17일 경술 다섯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이 산해를 이조판서에 정지연을 대사헌에 안용을 황해 감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20일 개축 첫번째 기사 이니 김경창이 상수하기를 종기를 개청하는 일은 하루도 잊을 수가 없으니 추청하소서 하니 상이 이를 간합하고 승문원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성질사 신희남은 병이 있으니 재직하고 그를 잘하는 사람으로 가려서 임명하여 아울러 주청하게 하자고 청하였다. 최옹을 주청사에 제수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21일 갑인 첫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사간 임국루를 동부승지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21일 갑인 두번째 기사 예주 좌랑 민 여정이 본주에 사진하였는데 정원이 공사를 듣고 가라는 일로 패를 보냈는데도 본주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여 가지 않았다. 정원이 추구를 청하니 상이 먼저 그 직을 파면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4월 22일 을미호 첫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주청사 최옹은 특이한 전대지제가 아닌데다가 모친의 상가가 겨우 끝나 근력이 감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미 성결사와 사은사를 겸하였는데 또 주청사까지 된다면 사체가 진중하지 않으니 채차하소서. 서장관은 일시의 극선으로 뽑아서 미리 행장을 꾸려 초가을 경에 내보내어 중국 조정에서 피눈물로 간청하되 만약 청원을 얻어내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중국 땅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이하며 역관 또한 군신의 대일을 아는 자를 가려 자송하게 하소서 하니 승문원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승문원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간원이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7월 15원 선조 14년 4월 2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종친으로 처백에서 낳은 여자를 맞아 처로 삼은 자는 선원록에 첩으로 등재하고 봉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의 첩에게 낳은 아들들도 정무로 여기지 아니하여 그가 죽어도 상복을 입지 않았다. 영상 박순이 이것은 한 집안에 윤기가 없는 일이라고 하여 경륜에서 하리었는데 대신에게 의논하여 봉작만 주지 말고 한 집안에서는 처로 인정해주며 그가 낳은 아들은 강등하여 직을 주는 것으로 예조의 승전을 받들도록 하였다.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4월 2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병조 참판 윤의중은 특명으로 형조 판서에 임명하였다.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5월 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와 사관원이 아뢰기를 형조판서 윤의중은 청렴하지 않은 이로 치부를 하여 청론의 버림을 받았으니 개정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5월 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첨지 구복령의 사직 상소를 읽게 하니 답하였다. 그대는 학문이 깊고 행실이 있어 무선비의 사표가 될 만하기 때문에 장차 교육의 직임을 맡기려고 했는데 중병이 있다는 말을 들어 우연히 약을 하사하였다. 내 장차 그대를 쓸 것이니 그대는 고향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5월 8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전라감사가 서장을 올렸다. 남원 순창 옥과 운봉 등 지역에 4월 17일 4시에 지진이 일어나 가옥이 흔들리고 천둥과 함께 쳤는데 잠시 후에 그쳤습니다.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5월 8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충청감사가 서장을 올렸다. 괴산과 연풍에 5월 1일 신시의 크기가 상수리만한 우박이 내려 목화가 손상을 입었는데 소생할 가망이 없습니다.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5월 8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윤의중의 청렴하지 못한 과실을 신들이 비록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치부한 것은 사실이고 남들의 말도 있습니다. 옛사람은 원옥을 돌보지 않은 자도 있었는데 제상으로서 치부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공평한 심기로 사리를 살피시어 빨리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5월 8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어제 받은 비답에 청렴하지 않다는 말이 북문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아마 사실이 아닐 것이다 하셨는데 신들은 매우 온편하지 못하게 여겼습니다. 윤의중이 조정에서 입사한 지 이미 30년이 지났고 재상의 바늘에 올라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처지에 있으니 그 청렴하지 않은 과실로 청론에 배척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윤허하지 마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5월 2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관상감이 지난 5월 23일 인시와 묘시에 사방에 짙은 안개가 끼었고 진시부터 미시까지 햇무리가 졌다고 아뢰었다. 선조 7월 15권 선조 14년 5월 2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송언신의 일을 가지고 여러 날 논집하였는데도 아직까지 허락하지 않으시니 신들은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서로
가부를 논할 때는 자기의 의사를 버리고 구차하게 동의하는가 하면 이미 동료와 동의하였으면서도 논액하는 말에 도리어 칭송하는 뜻이 많으니 어찌하여 이처럼 갈팡질팡 단정하지 못하단 말입니까? 이를 논하는 대간의 채무를 떨어뜨림이 너무도 심합니다. 속히 파직을 명하셨사니 답하기를 절대로 파직할 수 없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5월 24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영의정 박순이 경련에서 징계하기를 동서의 설은 한간의 잡담이나 조정에서는 거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이것 때문에 쓸만한 사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김효우는 그 재능이 쓸만한 사람인데 버리는 것은 아깝습니다. 요즘 동서의 설이 아직도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박을 입은 자와 산직에 밀려난 자는 다 동서의 설로 구실을 삼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김효운을 쓰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구실을 삼는 자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한의상이 이르기를 비록 김효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쓸만한 사람이었겠는가 하였다. 이가 아뢰기를 한 사람을 쓰고 안 쓰는 것이 비록 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서의 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류가 서로 돌아보며 의심하고 꺼려하여 안정될 때가 없을 것이니 상께서는 반드시 동서의 구별을 말끔히 씻으시어 들끓 만한 흔적도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김효은이 만약 재능이 없다면 버린다 해도 무엇이 아깝겠습니까마는 오늘날 김효은의 재능이 썰만한 때도 동서의 설에 구애되어 쓰지 않는다면 사료들이 불안해할 근본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부제학 유성룡과 수찬 한효순도 김효은의 썰만한 정상을 되풀이해서 진달했고 옥당은 차자로 논개하기까지 하였으나 상이 끝까지 석연해 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5월 24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이때 가뭄이 대단히 심하여 농사가 또 장차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평안, 황해 두 도는 더욱 심하였다. 상이 경련에 나아가 시신들에게 이르기를 흉황이 이러한 데에 서도는 더욱 심하다. 기근이 계속된 데다가 병난마저 일어난다면 계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겠는가 하니 박순이 아뢰기를 모름지기 미리 재력을 축적하여 구제해야 합니다 하고 이가 아뢰기를 만약 배단이 되는 법을 변통하여 어려움을 구제하지 않고 다만 곡식을 옮겨 백성을 살리려고 한다면 곡식 또한 이미 결핍되어 옮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라의 형세가 이와 같이 위급하니 상께서도 마땅히 변통할 대책을 생각하셔야 하고 모든 경비도 또한 마땅히 제감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쓰임새는 별로 느린 것이 없이 단지 옛 규례만 따르는데도 의료 부족하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이가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세금의 수입이 매우 많았으나 지금은 해마다 흉년이 들어 세금의 수입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경비는 그대로 그 의례를 따르고 있으니 어찌 절필되지 않겠습니까? 세금의 수입을 적절히 늘려 정해서 나라의 경비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하지만 백성의 생계가 매우 공공하여 형평상 더 거둘 수 없으니 반드시 먼저 누적된 고통을 풀어 민심을 기쁘게 한 다음에 세금을 거두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안은 민가의 빈부와 전결의 다수를 헤아리지 않은 채 무원칙하게 나누어 배정하고 또 토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방납하는 무리가 몰이를 할 수 있어 평민이 공금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 공안을 개정하되 민가와 전결을 헤아려 균등한 수량을 공평하게 배정하고 반드시 토산물을 바치게 한다면 백성의 쌓인 고통이 풀어질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른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가 아뢰기를 반드시 적합한 사람을 얻은 다음에 비로소 폐단을 바로 잡을 수 있으니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형세로 보아 필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휴척은 수령에게 달렸고 수령의 근면과 태만은 감사에게 달렸는데
감사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누구나 구차하게 세월만 보내면서 정사에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에 따라 오가고 있으며 그 중에 직책을 다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미처 시행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모름지기 큰 고울로 감령을 만들어 감사가 그 고울에 머물러 가족을 데리고 가서 다스리게 하여 책임을 맡겨 공효를 독책하면서 그 직에 오랫동안 있게 하고는 조정의 신하 가운데 법도를 제정해서 다스릴 만한 재간이 있는 자를 특별히 가려서 제수한다면 반드시 그 공효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랫동안 맡기면 권세를 잡고 제멋대로 독단할 우려가 없겠는가 하자 이가 아뢰기를 이는 사람을 가리기에 달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어찌 가려 보내는데 합당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주현이 매우 많으니 수령을 정선할 수가 없다. 나는 병합하여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여러 신하가 다 대답하기를 상의 분부가 매우 지당합니다. 만약 극히 쇠잔한 고울을 병합하여 다른 고울에 붙인다며 백성의 부역이 매우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변혁하는 일은 경솔히 시행하기 어렵다. 나는 고울의 이름은 없애지 않고 한 고울 수령이 두세 고울을 겸임해 다스리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박순이 아뢰기를 조정조에서도 자주 변혁한 일이 있었으니 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때 국고가 이미 바닥이 나서 이듬해는 구항할 대책이 없었다. 이가 그것을 깊이 염려한 나머지 동료와 상의하고 차자를 올려 나쁜 법을 변통하고 공안을 개정하며 주현을 병합하여 줄이고 감사를 오랫동안 맡길 것을 청하고 또 어진 일을 써서 인지를 침착하게 하고 몸을 닦아 다스리는 근본을 맑게 하며 붕당을 없애며 조정을 화목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니 참으로 좋은 말이다. 예법을 변경하는 일은 경솔히 하기 어려울 듯하다. 마땅히 대신과 의논하여 조치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5월 24일 병수로 5번째 기사 김효원을 사간에 임망하니 상이 물리치면서 아뢰기를 조정이 평화롭지 못하게 한 것은 다 잘못이다 하였다. 옥당의 유성룡, 이발, 김우홍, 백유양 등이 상차하기를 김효원이 관직에 임하여 직무를 다 하다가 고립되어 공경을 겪었는데도 화합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목하시는 것은 신하를 위해 권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6월 27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조강에서 춘추 양공의 공이 진인과 회합하다부터 허영공을 장사 지내다까지 강의를 하였는데 송공이 조화를 죽이다에 이르러 강관이 아뢰기를 참수하는 사람은 무섭기가 이와 같습니다. 교묘한 꾀와 엄밀한 계략으로 침륜하고 부수하면 비록 영명한 군주라도 간혹 그의 계략에 빠지게 됩니다. 부자와 부부는 지극히 친밀하여 다른 사람이 떼어놓을 수 없는 처지인데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군신의 사이이겠습니까? 말을 교묘하게 하고 외모를 잘 꾸미는 큰 간신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임금의 심술이 가려져 있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 마음을 바로 하고 몸을 닦아서 항상 맑고 밝게 살피는 정신이 몸에서 떠나지 않으면 간사한 사람이 어디로 해서 들어오겠습니까? 춘추의 뜻은 그 근본을 바로하는 데 있는데 근본을 바로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바로하고 마음을 닦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재앙과 난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춘추의 본인은 항상 이 점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좌전의 반형에 대하여 강관이 형은 너무 이름이고 가시가 아니다 하고 또 상을 과도하게 베풀지 않고 벌은 지나치게 행하지 않으며 그것이 부득이할 때는 차라리 과도하게 상을 줄 망정 지나치게 벌을 주지 않는다 한 데 대하여 홍인상이 아뢰기를
이는 벌을 신중히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과도한 상이나 지나친 벌은 다 치도에 해롭습니다. 하였는데 이때 때마침 한 경록을 논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 김의옹이 아뢰기를 육상산이 말하기를 내가 천하를 다스린다면 다만 사물만을 쓰겠다 하였고 당이 말하기를 어진 자를 임용하고 유능한 자를 부리며 그 착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를 벌한다 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는 임금의 권한인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홍인상이 아뢰기를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그 건원에 이치를 궁구하고 몸을 닦는 공부가 있어야만 비로소 어진 자와 유능한 자를 식별하여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니 김의옹이 아뢰기를 사실 그렇습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의 학문으로 이 네 가지 권한을 행한다면 다스리는 도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주현을 병합하여 백성의 힘을 덜어주자고 의논하였는데 박순이 아뢰기를 이 방법이 매우 타당하니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되니 다시 헤아려 보아야 한다. 하니 박순이 아뢰기를 모든 일에 있어서 줄이는 것에는 배단이 없습니다. 하였다. 지평 홍여순이 좌상을 나오게 하여 함께 국사를 논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때 좌상 노수신이 병을 이유로 나오지 않은 지 수십일이었다. 상이 중국에 이를 홍인상에게 물으니 홍인상이 아뢰기를 황제는 시주하는 날이 드물고 장거정이 나란 일을 마음대로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요동, 순안, 어사, 이유대가 장거정을 사정없이 공격하였는데 장거정의 총애를 바라는 자들이 거짓으로 유대의 주의를 날조하여 장차 사형에 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13산의 오랑캐 세력과 어사 등이 크게 과장해서 주달한 일들을 아뢰었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6월 1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었다. 심뇌는 권간의 자식으로 권간의 무리와 결탁하여 아비의 악을 도와 사류를 모함하고 세력을 끼고서 방자하게 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었으며 정사에 관여하여 국권을 잡고 농락하였습니다. 기타 흉악하고 외람되며 위세를 부려 세상을 협박한 일들을 이루 다 논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 도화에 편히 앉아 목숨을 보존하게 한 것만도 이미 실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무인이라여 그 자귀를 도로 주어 거듭 민심을 통분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도로 파직하고 사용하지 말라 명하소서.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6월 1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한 경록의 주의상에 대해 신들이 여러 날 동안 논집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윤호를 내리지 않으시니 신들은 답답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가 흉악한 무리와 결탁하여 사림을 도륙하고 위적을 만들어 종묘를 기망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데 감히 사사로운 정을 따라 왜곡되게 용서하기를 이처럼 심하게 한단 말입니까? 상법으로 조율하면 죽이더라도 조금도 애석할 것이 없는데 이내 목숨을 보존하게 하고 또 녹과 벼슬을 회복시키시니 신들은 이러한 대악을 징계하지 않음으로써 국법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전하께서 비록 사사로운 정을 돌아보아 한 경록 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으시더라도 공론에 대해서는 어찌하며 국법에 대해서는 어찌하시겠습니까? 빨리 도로 파직하고 사용하지 말라 명하시어 인심을 시원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양사에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6월 1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옥당이 찬자한 한 경록과 심뇌의 일을 입게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6월 2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좌이정 노수신의 여덟 번째 정사를 입게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6월 2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노수신의 정사에 내리는 비만기 이르기를
경의 사직하는 것을 살펴보니 내 마음이 매우 섭섭하다. 예로부터 국가의 흥망치란의 도가 한 가지만은 아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을 쓰는 데 달렸을 뿐이다. 어느 관직이든지 사람을 쓰는 것이지만 사람 쓰는 일 가운데서도 상신을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진실로 상신이 적격자라면 비록 덕이 부족한 군주이더라도 능히 한 시대의 치화를 이룩한 자가 있었지만 적격자가 아니라면 비록 승평한 치화를 원하는 임금이 있더라도 간혹 국토를 상실하고 백성이 잔약해졌으니 상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 번 나아가고 한 번 물러나는데 실로 치란 흥망의 전기가 매우 있는 것이니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생각하건대 경은 살림 속의 영걸이요 성두 같은 문장으로 학문은 일학의 맥을 전수하였고 도덕은 유림의 종장이 되어 환각에 있은 10년 동안의 의년 중 교악 같은 공업과 구정 같은 형세가 있었으니 이 어찌 구구하게 일을 하고 의견을 건백하면서 스스로 재능이 있음을 자부하는 자와 동일하게 논할 수 있겠는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낭패를 면할 수 있게 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였겠는가? 장차 장기 설인 남쪽 바닷섬에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것은 하늘이 혹시 인내심을 키워서 크게 쓰기 있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던가. 내가 대통을 이어 받으면서 드디어 퇴보로 세웠고 경은 나를 도왔다. 오늘날 생민의 책임을 경은 비록 사양하고자 하나 이는 자연 그럴 수 없는 것이다. 한참 그 성취를 간절히 바라는 즈음에 갑자기 사태를 구하는 그를 보고 나는 아연히 실색하였노라. 스스로 조화상이 물러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정력으로 말한다면 용모가 쇠약하지 않아 아직 치사할 시기에 이르지 않았고 어버이를 위한 때문이라고 한다면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데 오직 나의 정성을 다하는 데 있을 뿐인데 어찌 재상의 자리를 혐의한단 말인가? 그 물러나겠다는 이유가 어찌 이 때문이겠는가? 그렇다면 바로 나 때문일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대전해가 박덕하여 허물이 날로 드러나므로 그 때문에 어진 재상이 나를 버리고 가려는 것이 부끄럽고 불안하여 몸둘 곳을 모르겠다. 비록 그렇더라도 경은 나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있는데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인가? 만약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면 밝혀서 가르쳐 줘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으니 경은 더 이상 거절하는 뒷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의 말이 이미 오히려 물러났다면 이는 나를 불의의 자질로 여기는 것이니 내 장차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처음 사직의 글을 올렸을 때 친히 하유하여 답하고 싶었으나 다만 문장을 잘 짓지 못하므로 여러 차례 사신의 붓을 빌려 나를 대신하여 사연을 쓰게 하였다. 그런데 저 문인의 필치는 화려하기는 해도 진실하지 못해서 나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강 내 뜻을 유시하는 것이다. 이는 다 내 가슴 속에서 나온 말인데 경인들 어찌 마음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는가? 요즘 한더위에 잘 조리하고 나와서 출사하는 것이 바로 나의 바람이다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라. 이 비만기를 가지고 승지가 온당하지 못한 말이 있는가 살펴보아 삭제하거나 첨가해서 읽게 하여 마감한 뒤에 사관을 보내 유시하라 하였는데 정훈이 아뢰기라. 지금 내리신 성진은 지극히 간절하시니 상신을 대우하시는 도가 지극하십니다. 신들 또한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곧 전서를 만들어서 사관을 보내 유시하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6월 20일에는 개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심내의 일은 전일에 아뢰었습니다. 김해부사 박세현은 늙고 혼미한 사람으로 앞길을 헤아리지 않고 부임한 뒤에 오직 백성에게 침해와 포항만을 일삼고 또 정원 이외의 군관을 많이 거느리고 가전패단을 지어 온 경내의 백성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 현감 권나는 관의 직무를 오로지 하리에게만 맡겨 처리하는가 하면 또 탐비한 일이 많아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민간에서 징수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있게 할 수 없으니 파직하라 명하소서.
기장은 바닷가의 잔업으로 비피함이 더욱 심한데 예전부터 문관으로 작연한 것은 그 뜻이 있어서였습니다. 신임 현감 황정록은 사람들이 경망한 데다가 술까지 좋아하니 잔업을 소생시킬 책임을 결코 감당해낼 사람이 아닙니다. 채차하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박세현, 권난, 황정록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6월 2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심내의 일은 전일에 아랜 바가 있습니다. 천하는 본디 큰 길가에 피폐한 고을인데다가 요즘은 여역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므로 피폐함이 더욱 심하여 장차 폐업이 될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 적합한 자가 아니면 소생시킬 가망이 없는데 신임 군수 강성은 사람이 외람하여 가는 곳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령의 임무는 결코 이 사람이 감당할 바가 아니니 채차하라 명하시고 명망 있는 문관을 10년 기한으로 가려보내어 소생시킬 책임을 부여하소서 하니 강성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6월 21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좌부 성지가 아리였다. 좌상의 집에 사관을 보내 유시하였더니 감격하고 황공하여 무엇라고 아뢰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6월 2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조아이정 노 수신이 아뢰기를 소신은 본디 재덕이 없는 데다가 일찍부터 병을 앓고 있어 처음 명을 받을 때부터 마음속으로 큰 일을 거르쳐 남다른 언총을 저버리고 성세의 큰 오류를 범할까 두려워 7년 동안에 4차례에 걸쳐 해면을 빌면서 오직 물러날 생각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들어와서는 고질병이 갈수록 심해져 단지 늙은 신의 몸만 손상될 뿐 아니라 실로 성세의 정치에 누가 되겠기에 어쩔 수 없이 치사를 호소하는 글을 8차례 올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권면하는 하교를 내리신 것이 512자에 달하였으니 그 글자마다 우국 일념의 성충에서 우러나온 것으로서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뿌리지 않은 자가 없는데 더구나 신 자신이 당한 일이니 그 감격함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신 자신이 그의 만분의 1도 방불한 바가 없음을 스스로 아는 까닭에 감격하고 황공하여 묵묵히 눈물만 흘리면서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오래도록 성찰해 보건대 마땅히 병든 몸이라도 이끌고 이끌하여 신의 미세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한마디 윤호를 기구해야 했으나 머리가 혼미하고 현기증마저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제 마침 조금 덜하여 감이 들어와 간절한 심정을 진달합니다. 상상께서는 특별히 가까스로 이어가는 목숨을 불쌍히 여기시어 빨리 해면의 연청을 내려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이 오랫동안 병석에 있다가 이제 왔으므로 즉시 인견하고는 싶으나 국기 중임으로 감히 하지 못한다. 경이 이제 출사하니 나의 기쁜 마음을 무엇라 표현해야 할는지 모르겠다. 국사를 위해 수고한 나머지 비록 실섭을 면치 못했지만 이제 마땅히 조리를 하면서 행공하도록 하라. 경이 만약 한번 물러나면 정사는 잘못되고 말 것이다. 내 비록 불민하나 자신을 잘 알고 있으니 사직하지 말고 시종 부족한 나를 힘껏 도와야 한다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7월 미상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청량군 심의겸의 죄를 논하여 파직시켰다. 옥당이 상차하기를 심의겸은 폐부 같은 척속으로 세업을 빙자하여 조정의 권력을 농락하면서 기세를 크게 부려 6, 7년 이래로 조정의 여론을 분열시켰으니 그 나라를 혼미석에 빠뜨리고 조정을 오도한 죄가 큽니다. 바라건대 오를 분명히 보이시어 인심을 진정시키소서 했는데 이때 이인은 대사 헌이었고 정인홍은 장령이었다. 답하기를 그대들도 또한 스스로 자신의 일을 살펴서 신하가 붕당을 지으면 종말에는 반드시 주멸된다는 것을 경계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7월 미상 두 번째 기사. 정인홍 등이 심 의겸을 논계할 때 이도 따랐었는데 정철까지 아울러 탄핵하자 이의가 이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정은 윤승훈이 이의의 잘못을 탄핵하니 상이 노하여 윤승훈을 신창 현감으로 내보냈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7월 미상 세 번째 기사. 대선 이희가 경륜에 입시한 기회에 상에게 아뢰기를 모든 사람이 제각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내와 같은 경우는 평소 직책을 맡아 벼슬살이를 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없었습니다만 이조 판사가 되어서는 그 직무에 마음을 다하여 제수를 하는데 한결같이 공론에 따르고 청탁을 일체 용납하지 않아 문정이 쓸쓸하기가 가난한 선비집과 같습니다. 직접 듣고 본 착한 선비만을 첨가하여 벼슬길을 맑게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몇 해만 지나면 인심과 세도가 거의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내는 재기가 있으면서도 과장하려는 생각이 없으므로 내가 일찍이 독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하고 이어 상이 이에게 묻기를 성호는 아직도 병중에 있는가 하였다. 이가 아직도 병중에 있다고 대답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제까지도 병중에 있는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하고 의원을 보내 병증을 묻게 하고 정세에 맞는 약을 주라고 명하였다. 이가 상에게 아뢰기를 예부터 나라가 중엽에 이르면 반드시 안일에 젖어 점차 쇠약해지기 마련인데 그때 현명한 임금이 일어나 진작하고 분발하여 1000명을 다시 이은 뒤에야 얻어가는 횟수가 긴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200년을 전해왔는데 이제 이미 중엽으로 쇠퇴해가는 시기이니 이는 진정 1000명을 이어받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전하께서 옛날의 임금들을 내리 살펴보시더라도 전하와 같은 임금이 매우 적습니다. 전하께서 욕심이 적으시고 청백하게 몸을 닦으시며 백성을 사랑하고 선비에게 겸손한 이는 진정 큰 일을 할 수 있는 임금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분연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다시는 바라볼 날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쇠퇴하고 풍속이 천박하면 인심이 해이해지는 법입니다. 지난번 한제가 있을 때는 조금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줄 알더니 이에는 비가 내린 뒤라서 갑자기 안락하게 여기기를 마치 태평한 때처럼 하고 있으니 이를 소신은 깊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세속의 논의는 다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을 가리켜 일 벌이기를 좋아한다 하고 전대로 답습하는 것을 안정된 것이라고 합니다만 소신은 소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쌓인 폐단과 고질화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속의 논의대로 한다면 한 가지 폐단도 고치지 않고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릴 따름이니 어찌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항상 비상한 대업을 이룩하겠다는 뜻을 갖고 점차로 선정을 일으켜 사대부의 기망을 잃지 마시고 적자를 구제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부터 임금이 어찌 앉아서 망하는 것을 기다리려고 하겠는가 다만 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8월 미상 첫 번째 기사. 이가 입시한 기해에 상에게 아뢰기를 지난번에 소신이 말을 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께서 삼사에 답한 말씀에 온당치 못한 것이 많이 있어 마치 삼사를 경시하신 듯 하였으니 소신이 책망을 받아야만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신은 천성이 우직하여 인정과 세태를 살피지 못하고 오직 마음에 느낀 대로 발언하곤 합니다. 당시 윤승훈의 말이 시론과 영합된 듯한 점이 있었으므로 경솔하게 지적하여 말하였는데 지금까지도 무리가 진정되지 않으니 생각하건대 이는 신의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윤승훈의 말은 본래 잘못이 있었으나 다만 옳든 그르든 간에 간관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꺾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상께서 특별히 외직에 전보를 명하셨습니다. 임금의 위엄이란 벼락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일이 사방에 전파되면 듣는 사람은 그 곡절을 알지 못하고 다만 이를 논하다가 견책을 당했다고 여길 것이니 혹시 지거나는 선비가 말을 하려다가 하지 않는 일이 있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의 하교를 경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저 사리에 의거해 말했을 뿐이다. 윤승훈처럼 나이 젊은 자가 잠시 나가 백성을 다스린들 손상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 혹 내가 사리의 정당함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를지 모르지만 다만 성운을 내보낸 것을 그르다고 한다면 이 또한 맞는 말이 아니다. 비록 이를 말하는 자라 할지라도 만약 그 말이 옳지 않다면 어찌 지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숙남이 나아가 아뢰기를 이의 말은 참으로 공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윤성훈을 내보내는 일은 물증이 과연 온당치 않게 여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일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말하겠다. 윤성훈을 반드시 밖으로 내보낼 필요까지는 없었으나 간원의 계사에 그를 지나치게 높여 과장하기를 그 말이 매우 적절하다 하는 등 하였는데 내가 만약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이론이 또 오히려 나을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외직에 전부하여 물정을 진정시킨 것뿐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0월 1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비바람이 몰아쳐 대낮인데도 깜깜하였고 큰 우레와 번개가 여름철보다 심하였다. 10월에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0월 1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이 천재로 공경들을 연방하였다. 입시한 사람은 영상 박슨, 병조판서 유전, 형조판서 강섬, 한승부 판윤 임열, 조하참찬 심수경, 오참찬 이문형, 공조판서 황임, 예조판서 이양원, 이조판서 정지연, 호조판서 이이, 도승지 이우직, 대산, 구봉령, 부지학, 유성룡이었다. 여러 신하들이 자리에 앉자 상이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천재가 비상하니 장차 어떻게 대응해야겠는가? 좌우의 신하들은 차례로 자기 의견을 진달하라 하니 이이가 아뢰기를 전도는 심오하여 참으로 엿보아 청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옛 역사를 놓고 보면 치란의 형적이 이미 정해지면 별다른 재변이 없었습니다. 재변이란 반드시 장차 잘 다스리려고 하거나 어지러워지려고 할 즈음에 일어나는 것이니 비록 어진 임금이라도 또한 재변은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변으로 인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두려워하며 반성하고 수양해 나아간다면 재변은 도리어 상처가 될 것입니다. 대체로 천심은 인자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경계하고 반성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그에 대한 보응을 참되게 하지 않으면 나라는 이로 인해 어지러워지고 또 멸망하게 될 것이니 이런 사례는 사책에서 역력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부터 나라를 세운 지가 오래되면 법제가 점차 폐단이 생기고 인심이 해지는 법인데 그때는 반드시 현명한 군주가 나와서 폐지되고 추락된 것들을 일으켜 세워 그 정사의 기강부터 개혁한 연후에 국세가 다시 진작되고 국군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무너지고 넘어져서 바로잡아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그 상황을 알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조정이 나라를 세운 지가 거의 200년이 되었으니 이는 중엽의 쇠퇴기라고 할 수 있으며 권관들이 나라를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게 했던 재앙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마치 노인이 원기가 쇠진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상께서 나오셨으니 이는 장차 다스려지느냐 어지러워지느냐는 계기인 것입니다. 만약 이때 분연히 진작한다면 동방이 억만년토록 끝이 없이 번창할 좋은 운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장차 쓰러지고 쇠진하여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지난날 권가들이 권력을 잡고 있던 날에도 오히려 지탱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으로는 전하께서 실덕하심이었고 밖으로는 유신들이 포혈해 있으니 예로부터 오늘과 같은 때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천변이 이 지경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신은 전하의 정치에 미진한 바가 있는가 두렵습니다. 대체로 임금으로서 큰 왕업을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그 뜻을 원대하게 세우고 세속 논의에 구애 없이 3대 취업을 기약하되 반드시 실하게 힘써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여 그 자신의 한 몸으로서 한 세상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를 정사에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도선일 뿐입니다. 이미 이와 같이 하고 또 반드시 현능한 인재를 두루 찾아 백간에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직책을 다하게 하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잘 따라 준 다음에야 전적으로 맡아 하게 되어 공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반드시 한 시대의 폐단을 안 다음에야 한 시대의 치평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니 이는 마치 의원이 반드시 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만 정서에 맞는 약을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대수의 신료들이 다 그들의 일심만 돌아보고 유유범범 세월만 보낼 뿐 한 사람도 본공의 뜻을 두는 자가 없으니 상께서 비록 홀로 걱정하고 부지런히 하신다 해도 서민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하며 세도가 낮아지기를 흐르는 물처럼 갈수록 내려가서 사류가 혹 주상을 믿고 자기 할 말을 다하는 자가 있기도 하나 그 사이에는 또 공평한 마음이 없어 서로를 의심하고 저지하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폐단은 참으로 낱낱이 들어 열거하기가 어려우나 대체로 그 병의 근원은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가 위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에게 위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한 시대의 인재를 잘 헤아려서 그 중에서 유능한 자를 골라 위임하고 그로 하여금 정성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정치를 잘하지 못하면서 한갓 재변이 없기만을 바란다면 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재변을 만나면 반드시 정신을 가다듬어 상례를 따라야 한다는 관념에 구애받지 마시고 공을 세워 조종을 빛내고 업을 이루어 후손에게 전할 것을 생각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폐정을 개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경영관이 아래인 것들은 예초에 심사숙고하여 건백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진달한 것이어서 간혹 비록 채택하여 시행하더라도 끝내 시류가 없기 때문에 상께서도 더욱 함께 큰일을 할 만한 자가 없음을 아셨을 것이니 이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신에게 망연된 계책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대신과 상의하여 한 경제사를 설치하여 대신으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고 사류 가운데 시무를 잘 알고 국사의 마음을 둔 자를 택하여 선임케 하고 모든 건백한 사항은 그 관사에 내려서 상의 확정하여 폐정을 개혁하게 한다면 천심을 거의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설사 공자와 맹자가 곁에 있다 하더라도 재능을 발휘할 데가 없다면 무슨 보익됨이 있겠습니까? 경제사를 설치한다는 것은 우선 듣기에는 생소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국사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가 점차로 비하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제사를 설치하면 나중에 반드시 큰일이 생길 것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공사를 육부가 나누어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닥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대사관 구복령이 나아가 유생들이 글을 읽지 않고 부질없는 말만을 숭상하는 폐단을 아뢰니 이가 아뢰기를 유생들의 폐단은 마땅히 유생을 책망할 것이지 위에 진달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성상께서 이미 폐단을 아셨으니 교화시킬 방법을 생각하시어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택하여 위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교환을 밝히려고 한다면 반드시 선연을 존중하여 후하게 존경하고 본받을 때가 있게 해야 하는데도 상께서는 항상 중난하다고만 하십니다. 최근은 현인들을 비록 다 사전에 넣을 수 없더라도 조광조는 도학을 솔선해 밝혔고 이황은 이구를 깊이 연구하였으니 이 두 사람은 진실로 종사케 하여 묻 선비의 선을 추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할 수 없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다 아뢰고 나니 상이 박순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여러 신하가 아랜 말 중에 어떤 일이 시행할 만한가 하니 순이 차례로 분석하여 아뢰기를
경제사 설치 문제는 사유를 갖추어 아래지 않았기 때문에 상께서 시행하기 어렵다고 여기시는데 마땅히 이 일을 다시 불러 물으셔야 합니다. 여다 이가 나가 아래기라. 서신이 창졸관에 그에 대한 말을 자세하게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뜻을 다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갖가지로 폐단이 쌓여 군왕의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으니 반드시 시무에 마음을 둔 사람을 얻어 한 곳에 모여 서로 대책을 강구해서 집회를 개혁하게 해야 합니다. 폐단만 다 개혁되면 또한 도로 관서를 혁파할 수도 있으며 관서를 설치하여 오래도록 보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오활하다고 본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맡긴단 말인가? 지난날 전공도감도 폐단이 있었는데 이것도 폐단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였다. 박순이 아뢰기를 각사의 관원을 각기 그 관사가 공개하게 하면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가 아뢰기를 정명도가 도현당을 설치하자고 청하였으니 예 사람도 이와 같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였다. 말이 붕당의 일에 미치니 상이 이르기를 요즘 조정이 불화하다고 말하는 자가 많이 있다. 조정이 불화하면 어찌 천재를 부르지 않겠는가 하고 박순이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이는 대신의 책임이다. 신하가 감히 붕당을 만든다면 비록 멀리 귀양을 보낸다 하더라도 괜찮다. 누가 감히 붕당을 만든단 말인가 하니 이가 아뢰기를 선비는 동료끼리 상종함을 면치 못하는 것인데 가끔 식견의 차이로 의심하고 저지함을 면치 못하는 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 사적으로 서로 붕당을 만든 일이야 있겠습니까? 급작스레 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0월 16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이가 상에게 아뢰기를 전일이 여러 신하들을 연방하여 구원을 하셨는데 언어 계책을 써서 언어 폐단을 구제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한갓 관례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어떻게 천재에 대응하겠습니까? 하고 이어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대신 및 시무를 잘 아는 자와 집회를 구제할 대책을 상냥해 정하시되 개혁을 위주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보수를 위주로 하지도 말며 조정이 좋은 법이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 것이면 닦아서 시행하고 근래의 법규로서 생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있으면 고쳐 없애고 새로운 계책을 나라를 이롭게 하고 새로운 계책으로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면 강구하여 시행하소서. 이와 같이 바로잡아 구제할 만한 술책을 열심히 찾아 날로 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인심도 점차 변화되고 세도도 점차 만회되어 하늘의 노여움을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공구수성한다는 이름만 내세우고 그 내실이 없으면 장차 어떻게 위로 천심에 보답하고 아래로 인민의 여망에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1월 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광이 있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1월 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었다. 외관의 잠상에 대한 금법을 거듭 엄중히 계칙하는 것은 조정의 우려가 심상한 경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변협 등이 사정을 따르고 법을 무시하여 서간으로 청탁해서 범행이 드러난 두목들에게 벌을 받지 않게 하고 있으므로 물정이 극히 통분해야 합니다. 장신을 우대하는 것이 비록 불가한 일은 아니지만 법을 범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도 국가의 법전입니다. 벌은 가까운 사이라 해도 용서하지 않았던 제갈량은 치화를 이루었고 정사에 용서하는 일이 많았던 동하는 결국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난처해야 하지 마시고 빨리 율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근신을 접견하여 정치를 토론하여 학문을 강구하는 일은 오직 경연에 있습니다. 신하된 자는 마땅히 상의 뜻을 체득하여 근신하며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인데도 지난번 조광의 특징관이 두 사람이나 참석하지 않아 막중한 경연에 채무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극히 놀랍습니다. 어찌 주고만으로 거쳐서야 되겠습니까?
당차의 어떤 특징과는 빨리 명하여 파직시키소서.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1월 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하였다. 이전과 변협 등은 이품 반열에 있는 몸으로 감히 일신의 사정을 따라 공공연하게 청탁했는가 하며 합심으로 비유하여 범행이 드러난 두목을 완전히 놓아주었으니 국법을 희롱하고 성은을 저버림이 과연 어떻습니까? 이런데도 다스리지 않으면 성상께서 우대해 주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일이 도리어 고식적인 일로 돌아가서 장래에 자신을 잊고 나라를 위하는 보답을 바라기 어려울 것입니다. 율에 따라 죄를 부과해서 독려하는 뜻을 보이소서.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1월 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간사한 붕당이 정사를 어지럽히고 살림을 해쳤으니 이 감의 죄악이 이에 이르러 극도에 닿았습니다. 먼 변방에 귀양을 보낸 것만도 경감해 준 것인데 어찌 가볍게 흉인을 놓아주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열어주었어야 되겠습니까? 더구나 천재에 대응하는 길은 죄인을 용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 세 번을 더 생각하여 빨리 한마디 윤허를 내리소서 하니 양사에 답하기를 이감은 내가 이미 정상을 참작하고 귀양지에서 죽는 것이 불쌍하여 고향으로 놓아 보냈을 뿐이다. 다른 만한 일이 아니니 논할 것이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변협 등의 일이 만일 법률에 관계된다면 비록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진실로 법에 따라 다 책망하지 않겠는가? 파직이 그 자신에게 크게 손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장신이 기운을 펴지 못하는 것은 관계됨이 작지 않으니 내가 또한 어찌 생각하는 바 같겠는가? 그를 대우해서 윤허를 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특징가는 이내 추구하라고 명하였으니 파직할 것까지는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1월 4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관상감이 아뢰었다. 이달 3일 사시에 햇놀이가 지고 신시하는 태백이 신지에 나타났으며 해에 좌이가 있었습니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1월 1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도승지가 도승지에게 전교하였다. 전 좌이정 노수시는 모친 졸국 뒤에 그에게 우성지 이해수를 보내어 고기를 권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1월 13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이전 등의 일은 전개하겠습니다. 도사의 임무는 위로 방백을 보좌하고 아래로 열업을 교찰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이 지극히 무거운데 전조가 일반 관리에만 져져 전혀 선택해 제수하지 않으니 물증이 온편하지 않게 여깁니다. 강원 도사 이위, 함경 도사 손윤선, 평안 도사 안사연은 그 인물이 용렬한 위로 보좌하고 아래로 교찰하는 책임을 이 사람들이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빨리 채차하라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1월 13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옥당이 차자를 올렸다. 대체로 신덕 왕후의 일을 예관으로 하여금 널리 상과의 의논 조치하게 하라는 일이었는데 입계하니 비답을 내리지 않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1월 1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간상감이 아뢰었다. 초경에 달무리가 지고 좌이가 있었으며 이 경에 달무리가 지고 오경에 월식이 있었습니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1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효는 기술보다 큰 것이 없고 예는 봉선보다 중한 것이 없습니다. 전하와 같이 명철하신 성군으로 이 이치를 통촉하지 못하실 리가 없을 것인데 천청은 아득하여 내리신 비답에 열성을 어느 땅에 두려고 하느냐고까지 하시며 엄중하게 물리쳐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심으로 신들은 서로 돌아보고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조창계는 모든 일이 소략하였고 정릉을 한번 옮긴 후에는 전례도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본시 그 당시의 일을 맡은 자의 잘못이었습니다. 어찌 선왕의 본이 이겠습니까? 우선의 처지에 있어서는 마땅히 서둘러 폐지 추락된 예를 분명히 닦아 우리 선후를 받들어 모심으로써 깊이 백년의 원한을 싣고 크게 신인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옛날 역사를 증빙해 보더라도 어긋나지 않으며 장래의 성인을 기다린다 해도 의혹하지 않을 것인데 전하의 선조를 추모하시는 마음에만 유독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한때 그 우례를 따랐다 하여 선왕께서 행하지 않았던 것만을 핑계하고 또다시 오늘날에도 추후하여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는 차나 후세의 비난을 조정께 돌리는 것입니다. 효를 그리시는 전하의 마음에 어찌 차마 편안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사생은 비록 다르더라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태조께서 신덕왕후의 평일 베필로스의 의를 본다면 아마도 유명에 간격이 없을 것인데 홀로 태묘의 향사를 받고 있으니 하늘에 계신 태조의 신령이 어찌 어두운 곳에선들 기뻐하시겠습니까? 200년을 내려오면서 열성이 서로 전성하시며 모두 태조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으셨을 터인데 오늘날 신들의 이 논의는 선우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실상은 태조를 위함이요 열성을 위하는 일입니다. 전하께서 혹시 청명한 바 마음이 차분하실 적에 일단 편파적인 견해를 버리시고 의리의 소질을 깊이 살피신다면 애통한 하교를 내려 선우의 지위를 회복하심에 있어 어찌 신들의 말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마음을 비우시고 천천히 강구하신 다음 쾌히 윤호를 내리시어 계술의 효를 다하시고 봉선의 예를 다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오늘날의 신하는 이 시대의 일만을 논할 뿐이다. 이 일은 말할 바가 아니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17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신들이 신덕 왕후의 한 가지 일로 오랫동안 복합하여 이미 달포가 지났는데도 상께서 통촉하지 않으시고 전혀 분부가 없으시니 신들은 서로 돌아보며 답답하고 민망하여 할 말을 모르겠습니다. 성조의 당당하신 배필로 한 나라 국모의 의범을 보이시어 높은 이름이며 아름다운 시호가 사책을 분명히 실려 있는데 한번 정령에 옮길 것을 고한 뒤에 전례가 없어진 지 지금 수백 년이 되었으니 이는 신자로서 차마 말하지 못할 지극한 아픔입니다. 효를 그리시는 전하의 정성으로 마땅히 가슴속에 아픔이 간절하여 서둘러 거행해야 할 것인데도 항상 불륜 두 글자로 공론을 준엄하게 물리치시니 신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의의 소재를 모르겠습니다. 그 원통함을 말한다면 애통스럽고 처참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고 사체를 가지고 말한다면 윤기와 연계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이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번번이 선조의 일이라 편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론을 완고하게 거부하시기를 이처럼 심하게 하시면 무엇 때문입니까? 비록 비천한 일개 서민이라도 그의 선조를 위해서는 오히려 한 줌의 흙이라도 보호할 줄을 아는데 더구나 한 나라에 군림하시어 종묘를 받드시는 전하께서 선으로 하여금 신은 의지할 데가 없게 하고 장사 지낸 것을 모르게 하여 의원이나 농사꾼의 귀신만도 못하게 하신다면 추원하는 전하의 효성에 있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니 눈물과 울음이 함께 나옴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윤엄을 쾌히 내리시어 신과 사람에게 유감이 없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17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한 데 대하여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17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예문관 차자에 대해 모두 번거롭게 할 것 없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17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동부 정병 이 귀석이 죽었다고 사칭하여 이반을 내주기까지 하였고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자 또 사천의 사고로 처리하였는데 그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당부에서는 살아있는 것을 죽었다고 만들어 허위로 이반을 발부하였고 해조는 그 사망의 진위를 조사하지도 않고 곧장 사천의 사고로 처리하는 등 군적과 같은 중대한 일을 이처럼 농간을 부렸으니 극히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병조당상은 추구하고 생낭천과 당부의 관원은 아울러 파직을 명하여 생리와 이 귀석은 유사로 하여 끝까지 추문하여 법에 따라 취재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17일 정민 5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창성부사 성응국은 사람됨이 욕심이 많고 비루환자로서 벼슬살이 하는데도 근신하지 않고 재물을 긁어 모으는 것만을 일삼아 백성이 그 폐해를 받고 있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본부는 강가에 위치한 큰 진으로 병사가 유방하는 곳입니다. 만약 명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니 10분 선택까지 차출하소서였는데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17일 정민 6번째 기사 관상감이 신씨의 태백이 미지에 나타났다고 하리었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1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양계가 합계하기를 성상의 정령에 대한 비답에 조종조의 사신이란 본식 까닭이 있었을 것이니 이제 와서 결코 이를 논의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신들 또한 성상께서 이처럼 중난해 하시는 것은 이것에 의심이 있었어이고 그래서 즉시 쾌히 따르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들은 청컨대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세종은 해동의 요준으로서 예와 악을 제작하여 백대의 표준을 세우신 성군이신데 신의 왕후와 신덕 왕후를 나란히 써서 같이 기록하고 건원농 비문에도 둘째 왕비로 썼으니 선조에서도 본식 깎고 낮춘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명께서는 조상의 뜻과 이 일을 잘 계승할 도리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조종에 핑계하시며 이의 경중이나 이치의 가부를 불문하신 채 준엄한 말씀으로 뿌리치심을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하시어 성우의 원통함이 풀리지 않고 여러 사람의 공론이 더욱 답답해 하도록 만드시니 누가 일찍이 전하와 같이 명철하신 임금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일은 반드시 때가 있고 이치는 제자리로 반복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미처 거행하지 못한 일을 닦아서 선조를 추모하는 효성을 다하는 일이야말로 이는 참으로 놓쳐서는 안 될 하나의 큰 기회인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치를 살피시고 도리를 찾아서 빨리 한마디 윤호를 내리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결코 할 수 없다는 뜻을 이미 말하였다. 어찌하여 이와 같이 번거롭게 농계하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1월 18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양사가 세 번째 아랜데 대해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신덕 왕후의 일을 합사하여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두 번째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세 번째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합사하여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두 번째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1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세 번째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정릉의 원통함은 고금천하에 없는 바입니다. 명의가 바르지 못하여 그런다고 한다면 성조의 배필이 되어 한 나라에 국무로 임하였으며 아름다운 희호와 시호가 과거의 사책에 분명히 실려 있으며 소도공의 별난에 연루되어 그렇다고 한다면 정사의 거사는 무인년 가을에 있었는데 신덕왕후는 이에 앞서 병자년에 흉서하였으니 그 일에 관여하지 않은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리로 보나 정문으로 보나 들 것만큼도 논의할 사단이 없는데 그대로 덮어둔 것이 200년이 되었으니 오늘날 인심이 격동함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이는 참으로 민멸할 수 없는 천리에서 나온 것으로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선후의 원통함을 씻어서 한 시대의 윤기를 바로잡고 미처 거행하지 못한 실추된 전례를 닦아서 선조를 추모하는 효성을 다하시라는 것이 어떤 논의인데 전하께서는 차마 경솔하고 번잡한 말이라고 물리치십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다시 살피시고 유념하시어 빨리 윤호를 내리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억원 선조 14년 12월 2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두 번째 아래였어도 허락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세 번째 아래였어도 허락하지 않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2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석강이 있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신들이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우리나라의 열성이 순임금이나 문왕과 같은 효성으로 선조를 받드는 도에 극진하지 않은 것이 없어 종묘의 예의와 능심의 의지로 해도 정문이 완비되어 조금도 부족한 것이라고는 없는데 개국하신 성우께서 마냥 덮어둔 가운데 묻혀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이를 천하 후세 사람에게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천리는 민멸되지 않으며 인심은 속이기 어려운 것이라 200년이 지나서 공론이 비로소 격발하였으니 조중이 신선을 기다리셨고 신민이 성군을 기다렸음을 이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들은 모두가 전하께서 구연히 경동하시고 즉연히 비통해하시면서 즉시 실추된 전례를 거행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결같이 중난하다는 뜻만 주장하시고 사리의 타당 여부도 다시 강구하려 하지 않으시며 신들의 말을 체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경들이 알 일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시니 강상이 땅에 떨어지고 예의가 모두 없어진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신들이 알 바가 아니겠습니까? 신덕 왕후는 태조의 정배이시며 태종께서는 모후이십니다. 태종께는 모후이십니다. 위호와 명칭이 어천가에 실려있는 것이 해와 별처럼 분명합니다. 태조조의 편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태조께서 한 대를 내려오면 자자손손 억만 대에 이르도록 성후의 후손이 아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선후를 소홀히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삼가 성맥에서 조그만 혐의에 얽매이지 마시고 빨리 윤호를 내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끝내 성취될 수 없는 일이니 물러가 자신의 직무나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두 번째 아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4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세 번째 아래였어도 허락하지 않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신들은 삼가 어제의 비답을 받고는 밤새도록 걱정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반복해가며 생각하여도 의혹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임금의 말을 받아들이는 도는 오직 그 사리를 살피고 시비를 논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천리에 합당하고 인심이 순응하게 할 뿐입니다. 어찌 마음에 거스린다 하여 도리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견해만을 주장하고 남의 말은 생각하지도 않아 천지의 떳떳한 법이며 고금의 공통된 의리인 선조를 받드는 예와 이를 계승하는 효를 다 알지 못하는 일로 핑계하여 사람들이 논의조차 할 수 없게 하였어야 되겠습니까? 전하와 같이 명철하신 예지로 정능 한 가지 일에 있어 그 원통함을 통촉하지 않으실 리가 없고 신들의 간증에 대하여 이 작은 충정을 헤아리지 못할 실리가 없을 터인데 이렇게까지 굳이 거절하시는 이유는 당시에 덮어둔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며 여러 대 동안 닦아 거행하지 않은 것도 역시 까닭이 있을 것인데 이미 지나간 선조의 일을 이제 와서 경홀히 주급 논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신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덕 왕후께서 개국 당시에 신의 왕후의 뒤를 이어 내전의 주인이 되셨고 궁서하셨을 때는 천자가 조위까지 하였으며 능묘의 칭호를 내린 사실이 서책에 분명히 실려 있어 그 예문이 질서정연해서 문란하게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능을 옮긴 뒤에는 그 뒤에는 글이 없다. 없고 시대가 멀어질수록 잊어버려 오늘에까지 온 것은 그 당시 책임자의 실수가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그대로 덮어두는 것은 이는 실로 한나라의 신자로서 막대한 수치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신중히 생각하시어 빨리 한마디 윤허를 내리소서 하였는데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5일 을미호 두번째 기사 두번째 아래였어도 허락하지 않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5일 을미호 세번째 기사 세번째 아래여도 허락하지 않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5일 을미호 네번째 기사 옥당과 한원은 예문관을 말한다. 올린 차자에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6일 병진 첫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라. 예는 분위보다는 큰 것이 없고 분위는 명호보다 큰 것이 없으니 명칭이 분명하면 반드시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으면 반드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덕이란 높은 명호가 용비어 청가가 분명히 실려 있는 것을 보면 태조 이후 세종 이전에는 평강한 일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태조 때 이미 평강하지 않았으니 태조 이후 억만대를 내려간들 누가 다시 거기에 이 일을 용납하겠습니까? 명호도 중대하고 말도 순리적인데 묘양에서 빠지고 능침이 황폐해진 것은 그 당시 책임자의 잘못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대로 묻혀버려 오늘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태조의 본심이며 태종의 본의이겠습니까? 삼가 어제 내린 성상의 비답을 보니 조정조에서 폐위한 바가 되었다는 하교가 있어 신들은 서로 돌아보고 놀라면서 성상의 뜻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몰랐었습니다. 만약 정릉이 실제로 폐위를 당한 일이 있었다면 여러 여성을 거쳐 세종조에 와서도 신덕왕후라고 일컬어 그 휘호와 존호가 신이 왕후와 다름이 없었던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 명호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전례만 빠진다는 것은 천리와 인정으로 참고해 보거나 국가의 의식으로 상고해 보아도 다 핑계할 만한 것이 없어 두 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결단코 이 일은 반드시 한때 여러 신하들이 덮어버린 죄요 조정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구나 영락 병술 영가는 사실 태종 대왕께서 임하시던 때인데 정릉의 향축을 친히 보내어 종묘 개성전 인정전과 똑같이 존경을 표시하고 감히 차등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상의 하교에 이른바 조종조에서 폐위하였다는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두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임금과 어버이의 윤기는 천경지의로서 그 질서가 정연하여 어질릴 수 없으며 그 한계가 열절하여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전하의 이 하교는 천하의 민의로 바로 잡은 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삼가 바라건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치를 살펴 빨리 공론을 따르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두 번째 아래였어도 허락하지 않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세 번째 아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6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옥당의 차자에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다. 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26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종친 이품 이상과 정부 및 육조의 당상 낭청과 남무관 전원, 옥당 정원, 예문관 전원, 각사의 문관 전원, 상중에 있는 하령군, 해풍군, 풍산군, 홍섬, 노수신, 이산의 홍인경, 양은정, 응정, 송은계, 김성일, 이성중, 허봉 등에게 소학을 반사하고 사은하지 말라고 하였다.